네, 수능 특강 문학 수업 계속됩니다. 오늘은 고전 3문 세 번째. 자, 가전체 작품입니다. 이규보 청강사자 현부전. 자, 이게 가전체인데 잠시 자, 가전체 특징을 대략 한번 봅니다. 자, 가전체.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가전체 가자는 이렇게 의인화한 것을 가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은 전기문 형식이에요. 자, 전기문은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는 거죠. 해서 자, 이 장르 명칭인데 이 가전체는 동물이나 어떤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의인화된 인물의 한평생 일대기를 그 집안 내력과 함께 쭉 전기문 쓰듯이 쓴 겁니다. 이 가전체는 우리 그 산문 문학사에서 그 그냥 편한 옛날 얘기 설화가 있다면 설화하고 그 뒤에 설화의 바탕을 두고 소설이 나오죠. 이 설화에서 소설을 발전하는 중간 과도기 역할을 한 게 이 가전체입니다. 특히나 이규보는 뭐 술을 의인화한다든가 지팡이를 의인화한다든가 종이를 의인화한다든가 이런 식의 가전체의 대가로 고려시대의 작가가 이규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규보가 자, 지금 오늘 다룰 청강사자 현부전은 장수의 상징이죠. 자, 거북이를 의인화한 가전체를 다룹니다. 혹시 문제에서 이게 소설이다라고 언급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소설이란 장르가 나오기 전에 설하고 소설 그 가운데에 중간 교량 역할로 가전체라는 장르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현부가 거북입니다. 거북이를 의인화한 인물명, 이름 현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 선조 조상은 거북이 현부의 조상은 신인이었다. 자, 신령스러운 존재였다는 얘기죠. 그 형제가 15명이었는데 모두 건장하고 힘이 굉장했다. 자이언트란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하여 바다 가운데 있는 5개의 산을 너희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떠받쳐라 할 정도로 힘이 장사했다는 말입니다. 그 체구도 컸어요. 그 후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 지금 이 현부 그 가계 집안 인물 내력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크기가 좀 차츰 작아지고 또 소문이 날 정도로 힘센 자도 없었으며 사이즈가 축소됐다, 힘도 떨어졌다. 오직 점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해서 중국에서 이 거북이 자라, 거북이나 자라의 등이 갈라지는 걸 보고 길흉화복을 그 점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사람들에게 좀 의인화되어 있지만 근데 우리 인류 역사 특히 중국에서 거북이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가 주로 거북이 등짝을 이용해서 점보는 것으로 활용됐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작품에 넣어서 점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현부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사는 곳을 가려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의 출신 고향이나 조상들의 내력을 자세히 알 수 없었다. 그의 먼 조상 중에 문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자, 시대는 요임금 시대. 낙수라는 곳에 살았다. 요임금이 그가 어질다른 소문을 듣고 하얀 옥을 예물로 그를 초빙하자 그가 기이한 그림을 지고 와서 바쳤다. 요임금이 가상히 여기고 자, 낙수의 제후로 관리로 삼았어요. 자, 그의 증조는 자, 이게 조상 중에 문갑이라는 그 조상 얘기고 자, 현부의 증조 할아버지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라고만 알려졌을 뿐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자, 현부의 증조 할아버지인 그분이 바로 유명한
홍범구주를 지고 와서 우임금에게 바쳤던 자이다. 자, 우임금이 우임금 하면은 중국의 태평성대를 구가한 요임금, 순임금급입니다. 그런 성현군자. 자, 우임금이 밝힌 정치 이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정치 이념이 곧 홍범구주인데, 이 우임금이 밝힌 정치 이념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홍범구주가 이 현부의 증조 할아버지가 우임금에게 바쳤던 것으로 이 작품에서는 다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그 증조 할아버지에 관한 사연이고, 현부의 할아버지, 조부님 할아버지 이름은 백약이다 해서 쭉 뭡니까? 자, 이 가계라 그러죠. 가계. 이 글씨가 잘 안 써져요. 자, 자, 안 들어가는구나. 자, 그 가계, 집안 내력에 관한 얘기를, 가계를 이루는 그런 그 먼 조상부터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쭉 내려오면서 그 가계도에 따른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의 할아버지 이름 백약. 그는 우임금 시대에 고노라는 곳에서 솥을 주조했는데, 옥나늘과 함께, 아마 옥나늘은 그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일 겁니다. 자, 백약은, 할아버지 백약은 솥 만드는 역할, 옥나늘이라는 사람은 옹기, 항아리, 질그릇 만드는 사람 그 역할 함께 힘을 써서 공을 세웠다. 여기까지 할아버지 백약 얘기고, 자, 현부의 아버지 이름은 중광이다. 자, 중광은 이 거듭 밝게 한다, 거듭 밝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 아버지 중광은 나면서부터 왼쪽 옆구리에 나는 달의 아들 중광, 나를 얻은 자는 서민은 제후가 될 것이고, 자, 내가 그 인물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서민이 나를 얻으면 그 사람은 제후가 될 것이다. 만약에 제후가 나를 얻으면 제왕이 될 것이다. 자, 그 인물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이런 글이 옆구리에 새겨져 있었는데, 그래서 어떠해서 이 거북이를 얻은 사람은 그 인물이 빛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이 중광이라 했다. 이제 드디어 주인공 현부, 침착하고 도량이 컸다. 그 도량이 컸다는 얘기는 인물됨이,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인품이 깊고라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가 요광성이, 자, 요광성은 북두칠성의 제일 마지막 7번째 별입니다. 자, 요광성이 품에 들어오는 꿈을, 태몽을 이런 꿈을 꿨어요. 자, 길몽이죠.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태어났을 때 이 현부를 보고 관상쟁이가 하는 말이, 등은 산과 같고 거기에 별들이 아롱아롱 무늬를 이뤘으니, 야, 이건 신령스러운 관상이 분명하다, 보통 인물이 아니다 라고 관상쟁이가 말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장성하자, 자, 현부 주역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이 우주의 모든 변화의 원리를 터득했고, 삼라만상 내재된 원리를 다 터득했어요. 또한 갖가지 신선의 방술, 신선의 도술을 배웠다. 그러니까 능력자가 된 겁니다. 아는 게 많고 능력도 출중한 인물. 그는 천성이 씩씩함을 좋아하여 언제나 갑옷을 입고 다녔다. 자, 거북이의 그 등껍질이 갑옷처럼 견고하고 딱딱하죠. 그래서 이 갑옷이라는 것도 거북이의 외양과 관련된 특징을 활용한 것입니다. 임금이 그의 명성을 듣고 신부는꾼을 보내어 불렀으나 거만하게 돌아보지도 않고 노래 부르기를. 자, 능력이 출중한 인물인데도, 자, 임금이 불렀는데 안 가요. 진흙 속에서 논이는 재미가, 이 자연 속에서 논이는 재미가 끝이 없는데 벼슬살이를 내가 왜 바라겠는가, 공명이 싫다는 거죠. 하고 웃기만 하고, 감히 그 시대에 임금이 중국 황제가 부르는데도 안 가고 웃기만 하고 대꾸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를 불러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뒤, 자, 시간이 흘러 춘추 중국시대 송나라 원왕 때, 자, 예전에 모셔봅니다. 예전하는 어부가, 자, 의인화됐어도 이제 거북이라는 특징을 이 글이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예절하는 어부가,
자, 예저라는 인물이 이제 현부의 그 인생에 의인화된 인생에 작용을 많이 미칩니다. 예저라는 어부가 그를 사로잡아 강제로 임금에게 바치려 했다. 잡혔어요. 거북이가 잡혔어요. 예전데 자, 이 소문이 이 현부라는 자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불렀는데도 안 가. 거만하게. 예저가 잡아서 강제로 임금에게 바치려 했습니다. 근데 현부가 대단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잖아. 그때 그가 검은 옷에 수레 타고 임금 만나기 전에 왕의 꿈에 미리 나타나서 나는 청강에서 보낸 사자인데 왕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강제로 잡혀서 임금한테 바치기 직전에 임금 꿈에 나타나서 내가 청강에서 보낸 사자다. 당신을 만나고자 한다. 이런 그 장면이 꿈속에 나타난 겁니다. 자, 그의 그 예사롭지 않은 그 기이한 능력이 있는 인물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튿날 과연 예저라는 자가 그를 데리고 와서 왕께 배웠다. 왕은 꿈에서 이미 봤어요. 매우 기뻐하며 그에게 벼슬을 주려 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현부의 조상도 그렇고 또 현부와 관련된 태몽도 그렇고 또 실제로 현부가 익힌 능력과 재주도 그렇고 대단한 인물이죠. 이 대단한 인물이 어부한테 잡히게 되죠. 이게 아이러니인데, 자, 이 글을 읽으면서 그 가전체이지만 도대체 이 작품의 주제가 뭘까 좀 애매모호합니다. 가령 이규보가 술을 다룬 국순전이나 국선생전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술을 뭐 과음하면 안 좋다든가 또는 욕심을 너무 내세우면 스스로도 망하고 나라에도 해를 끼친다든가 이런 식의 그 비판적 주제 의식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청강사자 현부전은 이 가전체라는 게 최종적으로 뭔가 비판적 주제 의식이 거의 여기없이 다 있습니다. 근데 청강사자 현부전은 도대체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이 뭔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주제 의식이 작품 속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그 입을 가진 자들마다 청강사자 현부전의 주제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수능특강에서 이 줄거리하고 주제를 제시한 해설지를 보니까 그 사람은 거만하면 안 좋다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자, 임금이 불렀는데 거만하게 안 갔죠. 난 자연이 좋다 그러면서. 그래서 거만한 자의 뭐 최후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서 주제를 써놨는데 그 사람이 이 작품을 다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청강사자 현부전의 주제가 좀 여러 가지 다갈래로 분석이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이 집중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잠시 멈추고 있는 이 대목에서 저 결국은 이 현부의 특징이 뭐야? 자타가 공인한 능력자인데 그도 본의 아니게 실수로 예저라는 허접한 어부에게 잡혀서 자기 뜻과는 무관하게 인생을 제 뒤에 변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제로 볼 수 있는 게 능력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실수로 자기 인생이 아닌 또 다른 그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이니까 이를 그르칠 수 있는 것이니까 항상 행동에 또는 말에 즉 언행에 조심해라 이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뭐 해라 어수선한 시기에는 언행에 조심하라. 그리고 늘 자기 의도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현부가 어부 같은 자에게 사로잡혀 본의 아니게 벼슬살이에 나가는 것처럼 자기 뜻과 달리 다른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늘 언행을 조심하고 행동거지를 삼가라. 이런 쪽의 주제가 청강사자 현부전의 주제로 많이들 얘기되는 것입니다. 자, 진도 계속 나갑니다. 신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저의 강압에 의한 것이요 제 뜻이 아닙니다. 또는 왕께서 덕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일 뿐이니 여기 왜 왔는가? 내가 오고 싶은 곳이 아니다. 붙잡혀서 온 것이다. 또한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왕께서 덕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 그런 것이니 벼슬은 제 본심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요. 왕께서는 어찌 저를 붙잡아 두고 보내지 않으려 하십니까? 보내주세요라는 얘기죠. 왕이 착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얘가 좀 벼슬 생각이 없구나. 강제로 왔다는 얘기구나. 그를 보내주려 하는데 순진한 왕 위평이란 신하가 은밀히 눈치대서 말렸다. 자, 이 위평이 왕에게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이 그를 수영승이라는 관직에 임명했고 얼마 뒤 벼슬이 올라가 도수사자가 됩니다. 다시 발탁하여 태사령이 되고 나랏일에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에게 물어본 뒤 시행했다. 해서 그 왕의 아주 중요한 참모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왕이 일찍이 장난스러운 말로 그대는 신령스러운 존재의 후손으로 전보는 등 길흉화복이 아주 밝은 자인데 미래를 예측하고 불행을 다 내다볼 수 있는 자인데 왜 스스로 미리 자신의 앞길을 도모 생각하지 못하고 예저의 수척에 빠져서 나한테 붙들린 신사가 됐는가? 자, 이런 게 이제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자인데 어찌 그 예저 같은 허접한 인간에게 잡혀서 본의 아닌 삶을 살게 되느냐라고 묻자. 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 있죠. 남의 운명에 대해서는 또 미래에 대해서는 다 그 밝은 눈으로 살펴봐주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야. 자, 현부가 말하기를 아무리 밝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즉 나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었다. 아무리 명철한 지혜로도 해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일이다. 남의 일, 남의 운명, 남의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다 해볼 수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겠더라라는 얘기죠. 이러니 왕이 크게 웃었다. 자, 이런 데서 주제가 나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인물이 할지라도 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가 어디에서 생을 마쳤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지금도 벼슬아치들 사이에는 그의 덕을 사모하여 황금으로 거북이 모양을 녹여서 만들어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자, 해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관가에 보면은 서로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서로의 그런 마음을 표시할 때 금으로 된 거북이를 서로 이제 선물로 주고 합니다. 그 뿌리가 바로 청강사자 연부전에 소개된 현부의 그 공무원 신하로서의 삶이 그렇게 뛰어났다는 얘기죠. 자, 중략 부분. 현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원서, 둘째 원저, 셋째는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그중 첫째와 셋째 큰 잘못도 없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다. 이런 게 인생이란 얘기죠. 뜻하지 않은 바에 의해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아마 거북이탕으로 먹혔겠죠. 현부의 후손 가운데는 자, 주인공 현부의 조상만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또 현부 자신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후대까지 계속 언급이 돼 있어요. 그 이 집안 전체가 다루어진 전기문이죠. 후손 가운데는 도를 얻어 천년에 이르도록 죽지 않는 자도 있었는데 그가 있는 곳은 항상 푸른 구름이 감돌았다. 또 후손 중에 자기 덕을 숨긴 채 덕 나오는데 이게 능력으로 보면 됩니다. 벼슬살이 했던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선 그를 현의 독우라 불렀다. 현의 독우가 또 거북이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사신, 역사를 기록하는 신하가 곧 이 작품을 쓴 이규보 자신입니다. 지극히 은미한 상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의 없는, 뭔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미리 살펴 알고 징조가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은 성인이라도 간혹 실수가 있는 법이다. 현부 같은 지혜를 가진 인물, 지혜를 가지고도
예저의 슬책을 피하지 못하고 또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다른 이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 현부 수준의 인물도 앞날을 다 대비하지 못했는데 현부보다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 포기해라. 늘 더 조심해라. 늘 더 조심하라는 얘기죠. 생각, 행동, 말 다 조심해라. 옛적에 저 성인 공자는 광이라는 지방에서 고난을 겪었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뛰어난 인물도 또 자기의 가장 애제자 자로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죽어서 적갈로 담겨지는 비극을 겪었으니 참 운명을 알 수 없는 거죠. 아, 3가지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해서 이렇게 뛰어나고 대단한 인물들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으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늘 더 조심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청강사전부전 여기서 일단락을 짓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